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관성 중에 무관성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간별로 무관성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 이제 뭐 관성, 정관, 편관의 특징, 그리고 무관성의 어떤 성향, 그 다음에 직업성, 연애, 뭐 경제관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앞에 쭉 강의를 했거든요. 이 강의를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은 앞 강의 관성과 무관성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고 디테일 같은 말이죠. 그런 강의를 했으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관성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를 극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혜택도 없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런 무관성에 대해서, 이제 그냥 통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일간별로, 무관성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요 강의는 조금 중급 이상의 강의가 되겠죠. 그렇지만 별로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강의했던 간목, 을목, 천간, 지지, 십천간, 십이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물상 강의를 차곡차곡 잘 들으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리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도 물론 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조금 더 정리도 하고 이렇게 고민도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이해를 하시고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시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조금 더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인데,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뭐 다른 선생님들, 고수 선생님들이 강의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궁리를 해라. 너만의 관법을 한번 만들어 봐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뭘 알아야지 나만의 관법을 만들고 내가 궁리를 하지. 아직 모르는데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나서 복잡할 때 내가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궁리를 해야 하는 거지. 내가 뭐 뭘 안다고 궁리를 자꾸 하라고 하시나 하지만 그래도 그 수준에 맞는 고민과 궁리를 계속 해 나가시면 점점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음을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간별 무관성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일단은 이 간목과 을목. 자, 간목과 을목. 일단 이 목의 목일간의 관성은 뭐죠? 금이죠, 금. 금이 이제 관성인데 이 금일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목, 을목은 어떤 기운입니까? 시작하고, 그렇죠. 시작. 발진. 계절로는 봄. 그 다음에 뭐 어린이, 그죠? 그 다음에 어린 영성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창조, 창의.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고 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어떤 기운인데, 간목, 을목 기운이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라도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 쓰임이 있는 것이고. 이 간목, 을목이 있는 가운데 이 그거를 제어해주고 통제해주는 관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두삼이. 시작은 잘해요. 이것저것 자꾸 일 벌리기 좋아하고 시작은 잘하는데, 이 금의 의미가 일단은 수렴하고 마무리. 그쵸? 판단 내리고, 분별.
하는 어떤 숙살의 기운, 그쵸? 괜찮은가 안 괜찮은 거를 구분하는 숙살의 기운을 이제 금관성이 갖게 되는데, 목이 막 자라날 때 이 금이 나무도 적당히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줘야 모양새를 좀 갖추게 되고,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게 관성인데,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막 크게 되니까 이 모양새도 안 납니다. 이 모양새도 안 나고, 조금 이제 용두삼위격으로 시작은 잘하는데, 아무튼 잘 벌리고 하는데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걸 통제해주는 관성이 없으니까 직업적으로도요, 내가 이것저것 창의적이고 이거를 뭐 잘하고 하는데 기획부서나 이런 데 있으면 잘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걸 통제를 해주는 어떤 직업성이나 관성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무분별하다. 모양새도 안 나고 무분별하게 일을 벌리기를 좀 좋아하는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을목 같은 경우도 금이 경금이다. 그럼 합을 해서 어떤 이제 아껴주는 이 경금이 을목을 합으로 또 정제해줘. 경금한테는. 그리고 을목한테는 정관이고. 그리고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을목한테 편관의 작용을 해서 조금 힘들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금 관성이 목 기운에 있어서는 또 필요합니다. 왜냐면 나무가 너무 높게 자라고 하면 또 햇빛이 잘 안 되니까 경쟁력이 너무 많은 어떤 경쟁의 구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견겁자가 너무 우죽순으로 크니까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간목을목 하셨고, 이제 다음은 이제 화일간은 병화와 정화일간일 때, 자, 병정일간을 극하는 기운이 뭐죠? 자, 극하는 기운이 수기운입니다. 수국화하니까 수가 이제 관성이 되는데 수기운이 없다는 겁니다. 수기운이 없다. 자, 그럼 일단은 병화나 정화는 일단은 낮, 그쵸? 빛, 열, 그리고 낮, 여름, 밝고, 확산 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이를 벌리는 기운, 그 다음에 어떤 현실을 또 뜻합니다. 낮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해주는 수가 없다는 것은 밤이 없다는 거고요. 그쵸? 낮만 있고 밤은 없고 여름만 있고 겨울이 없다는 것이고, 낮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밤에 어느 정도 휴식과 재충전을 해는 나를 극하고 통제해주는 그런 수기운이 없다고 하니까 항상 전원이 온 오프라고 하게 되면 전원이 온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번잡한 거죠. 일 벌리기 좋아하고, 좀 성격이 밝고 뒤끝없고 한 거는 좋은데 음양의 조화가 사주에서 이제 좀 깨졌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실속이 좀 없어 보이는 거죠. 그거를 직장이나 남자나 이거를 통제해주는 어떤 기운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이제 이렇게 좀 제어해주고 통제해주는 밤의 기운, 차가운 기운, 어둠의 기운, 휴식의 기운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이렇게 붕 떠 있는 어떤 허풍, 영양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기운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지혜나 어떤 생각, 고뇌, 뭐 이런 어떤 이렇게 하는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좀 겉모습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많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화일간에 수기운이 없으면 스스로 이걸 알고 사색하고요. 궁리하고, 이게 안 되면 책을 봐서 어떤 간접 경험이라도 쌓는 어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자, 그리고, 나는 그냥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행동을 해서 뭐 병화나 정화의 구체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또 디테일하겠지만, 크게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정말 이 궁리나, 그 다음에, 사색, 책, 휴식, 이런 걸 의도적으로 조금 해서 나를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병화나 정화. 그러니까 우리가 남극에 가면 백야가 있죠. 그러니까 남만 있는 거예요. 밤은 없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죠? 정신이 멍해지는 겁니다. 멍해지고 어떤 재충전, 휴식이 없다 보니까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좀 멍한 상태.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쉬어줘야겠다. 자, 무토, 기토. 자, 무기토. 무기토의 관성은 뭐죠? 무기토의 관성. 자, 무기토의 관성은 목이죠. 목이 이제 관성인데, 이게 없다. 자, 무토기토는 일단은 어떤 기운이냐면, 중립적인 인자입니다. 중립. 이 안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전체 목화토금수로 했을 때, 중립의 중재, 그 다음에 자기 고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을 알 수 없다. 뭐 고집 뚝심도 있고, 약간 이제 이런 모습인데, 목극 토를 해서 이 목은 또 생명력, 그쵸? 생명력, 생명체를 의미하는데, 그 목한테 생명력, 생명체로서 그 쓰임새를 있게 해주는 게 이 목입니다. 이 산에, 그쵸? 민둥산이면 또는 어떤 들판, 사막 이런데 나무나, 그쵸? 나무가 뿌리를 받고 이제 아니면 이제 풀, 화초, 사막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 토의 어떤 쓸모가 없어지고 토 자체도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고집스러운 토만 있을 이제 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일간에 목이 없다는 것은 이 토로서 어떤 생명력이 주변에 없고 내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되고 이제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직 고집,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중재를 하려면 두 쌍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쌍방을 내가 중재해줄 그 생명력이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통제를 해주는 또 그 관이 없다는 거니까 조금 쓸모나 쓰임새가 상당히 떨어지겠다. 그리고 이 무토기토로는 중간에 있는 어떤 중립적인 인자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활동력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흔들어주고 하는 게 목인데, 생명력 가진 목인데, 목이 없다는 것은 좀 활동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아집 고집, 그냥 뚝심 좋게 얘기하면 뚝심인데 너무 이렇게 한 군데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다. 그리고 속을 잘 드러내지 일단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를 이제 키워주는 이 목이 관성이잖아요. 조직이나 직장인데
이 목이 나를 극하기도 하지만 이 목은 스스로 커나가면서 나도 키워주는 어떤 그런 관성, 조직, 직장이 되는데 그런 조직과 직장이 없으니까 어떤 직업적으로도 그런 조직이나 직장의 혜택이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토기토가 그렇고, 자, 다음은 이제 경금과 신금. 자, 경금, 신금의 어떤 무관성을 좀 보면, 제가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신금을 극하는 것은 화죠. 화극 금에서 이게 이제 관성인데 화가 관성이 없다. 자, 경금, 신금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의미죠? 뭐 숙살. 숙살은 가을에 다시 얘기하면 가을에 이제 금은 가을의 기운이거든요. 여름에 무르익었던 그 씨앗이 이제 과실이 가을이 되면 씨앗이 되면서 무르익어서 그 안에 씨앗이 엉글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과일을 수확을 해서 버릴 거, 먹을 거, 씨앗으로 삼을 거, 팔 거, 아무튼 이런 거를 분별을 하죠. 판단하고. 이때는 뭐 정에 이끌려서 버릴 거를 판다든가, 그렇죠? 버릴 거를 씨앗으로 삼다든가 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뭐 자연의 운기처럼 가차없이,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숙살, 죽이고, 그렇죠? 죽일 살을 써서 아주 엄숙하게 죽인다, 엄숙하게 분별한다 그런 의미인데 숙살의 기운이고 분별, 판단, 어떤 결과 이런 기운이라면 이거를 빛내주는 화는 이제 빛이나 열이 되는 거죠. 빛으로 빛내주거나 열로서 재련하는 그런 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 정작 이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금의 쓸모가 없어지는, 그리고 그런 결과가 초래합니다. 또 이제 뭐 관성도 병화와 이 정화가 있잖아요. 특히 병화 같은 경우는 빛의 성분이죠. 병화. 그러니까 경금을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나 어떤 그 철광석을 좀 멋있게 더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투박한 멋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편관이 될 수도 있고요. 정화는 이제 정관인데 경금한테는 정화 열로서 경금을 재련을 해서 쓸모 있게 만들어줘서 신금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이 금화교역을 할 수 있는 정화가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신금 입장에서도 이 병화가 정관의 입장인데 신금 입장에서는 나를 밝혀주고 빛내주는 어떤 그런 멋있는 관성이라는 거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편관, 신금한테 정화는 편관이 되는데 나는 이미 빼어난 보석인데 열을 한 번 더 대는 것은 힘들고 싫긴 하지만 어떤 재창조라든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뭔가 쓰임새 있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이렇게 판단해도 이거를 빛내주는, 드러나게 해주는 조직이나 직장, 남자의 기운이 약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금이나 신금 자체는 좀 차가운 기운입니다. 차가운, 숙살의 차가운 기운이라서 좀 경직이 돼 있는
유연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이 관성이라는 화는 조금 빛이나 열로서 대중적인 어떤 기운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 경금이나 이 금일간에 화기운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조금 융통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자기 고지고대로 고집이 좀 세고 좀 사람이 경직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수일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일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수일간. 자, 수일간을 극하는. 자, 극하는 게 이제 토기죠, 토. 그러니까 토가 이제 관성이다. 관성이 없다. 자, 우리 오행 중에, 십간이나 오행 중에, 이 수. 자, 수 기운 물만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다시 고여있는 물은 병화나 정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다시 이렇게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서 고이고 하는 걸 반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기만 해서는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한테 이 수가 쓸모가 있으려면 일단은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어도요, 흐르는 물을 그냥 개울에 목을 바꾸서 이렇게 마실 수도 있지만 편하게 마시고 쓸모있게 가깝게 우리가 하려면 이 컵, 자, 컵에 물을 담아서, 이 컵도 토가 됩니다. 토극수에서 이 안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쓸모있게 만들어주고, 작게는 이렇고 크게는 이제 우리가 댐 같은 데에 물을 가다 놓죠. 홍수도 예방을 하고요, 가뭄이 났을 때는 수문을 개방을 해서 뭐 우리가 용수로서, 농업용수라든가 우리가 식용 음용수로서 쓰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가 없다는 것은 수가 쓸모, 쓰임새,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연 친화적이긴 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것도 요즘 뭐 물론 이슈가 되긴 하는데, 자연 친화적이기만 하려고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수의 어떤 기능적인 이런 면을 우리가 쓸모있게 해주는 것은 토입니다. 토의 기능이. 그래서 그게 토국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수가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흐르고 올라가고 싶은 대로 올라가고 하니까 좀 쓸모가 상당히 없어지고, 그런 관성이 없으니까 그런 조직을 나를 통제해주고 쓸모있게 해줄 만한 그런 그 기운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기운을 통제할 수 있는 기운이 없으니까, 수기운은 또 이게 밤, 그쵸? 겨울, 생각, 지혜, 뭐 이런 기운인데, 사람이 상당히 그걸 이제 수를 통제해주는, 자극해주는 기운이 없다 보니까 조금 자기 위주의 생각, 그다음에 우울증, 그렇죠? 그런 쪽으로 조금 쉽게 빠질 수가 있어서 고민이나 잡념이 많고, 그런 생각을 통제를 하는 생각이 많다. 편인이 있으면 인성이 생각이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수기운 자체가 어떤 그런 기운이니까 제어해주는 토가 없으면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쪽에서 제어력도 부족하고, 그게 관성의 역할이니 직업이나 나를 잡아주는 남자 역할,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남자가 사람이든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가 이제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조금 자연 친화적이긴 하지만 생각이 많아서 조금 잡념이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나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일간별로 관성이 없으면 어떨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한 강의를 토대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